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입니다. 현재 한림대학교에서는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감염관리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에 자문을 하고 있고요. 또한 언론을 통해서 정확한 코로나 정보를 알려드리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제 엄마들 대상의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이제 부모님들에 대한 이제 교육들을 위해서 강좌를 준비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미 1년 넘게 함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감염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감염병들이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사람이 감염되는 거고, 또한 그로 인해서 열이 나기도 하고, 또 이제 아플 수도 있고요. 설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이런 증상이 심각해져서 사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법정 감염병이라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청에 이런 감염병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감염병이 한 86개가 되고요. 이번에 코로나19도 그런 법정 감염병의 하나로 추가가 됐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이제 사람에 대한 감염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6가지 종류가 사람에게 감염이 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추가되면서 7번째 사람에게 감염되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통 이제 이런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이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사스나 메르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사람의 비말, 그러니까 침방울이죠. 침방울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같이 나와서 침방울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또한 이 침방울을 통한 전파 자체뿐만 아니라 일단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확진자가 섞여 있으면 일부는 공기 전파,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가 날아가면서 좀 더 먼 거리까지 날아가는 그런 감염도 가능하다고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의 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가 1억 1,100만 명 이상이 현재 확진이 됐고요. 사망자만 247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8만 7천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사망자가 1,574명인데요. 특히 지난 12월부터 시작된 3차 유행에서 전체 사망자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1,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든 코로나19의 유행이 극심한 상황이 되어버릴수록 확진자도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반적인 사망률은 한 우리나라에서 1.8%가 되는데요. 사망자는 주로 어디에 몰려 있냐면 80대 이상 어르신이 거의 20% 이상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80대 이상 어르신은 5명이 감염되면 그중에 이제 1명은 사망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거고요. 주로 사망인들은 이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현재 예방접종을 하게 될 때도 주된 예방접종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된 예방접종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3차 유행이 끝나고 많은 전문가들이 4차 유행이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유행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1차 유행부터 2차 유행까지, 또는 2차 유행에서 3차 유행까지 그 간격은 계속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유행 자체는 좀 더 거세지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제 3차 유행이 정책에 이르렀지만 하루에 한 300명에서 5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든 이제 4차 유행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백신 접종도 앞두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한 이제 3월부터 계약도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2월 말부터 시작이 됐고요. 또한 백신 접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될 건데요.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오려고 하는 백신들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또는 노바백스 또는 화이자, 모더나, 또한 얀센, 이렇게 5개 회사에서 만든 백신들이 들어올 예정이고, 또 일부는 이제 들어와서 접종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런 예방접종들은 백신마다 조금씩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어떻든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국내에서 접종하기로 한 모든 백신들은 많은 사람의 대상을 통해서 임상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또한 일부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1억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예방접종을 시행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전성에 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 백신들이 뭐 효과 자체, 연구에서 효과는 60에서 한 90% 정도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 접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효과가 지금 계속 분석되고 있는데 예방접종 효과가 세 가지 백신 모두 80%의 효과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중증으로 진행하는 뭐 입원을 하게 된다든지 뭐 중환자실에 가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예방 효과는 80에서 90% 이상 이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백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맞을 수 있을 때 맞는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이다 생각을 하고 접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거는 이제 소아에서의 접종을 언제 시작될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현재 임상 연구가 대부분 18세 또는 16세 이상의 성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아에 대한 임상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아에 대한 임상 연구가 잘 진행이 되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정도 돼야 소아에서는 접종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이미 16세 이상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고등학생 중 일부는 올해 말 정도에는 이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 뭐 신생아라든지 뭐 1, 2세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구가 좀 더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모든 백신들이 임신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물 실험에서는 임신한 동물에서의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임신부에서 연구가 이제 이루어져야 임신부에서 접종을 하도 될 건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보통 백신의 개발에서 상용화 되기까지는 한 5에서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1년 안에 백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백신 개발이 좀 빨라질 수 있었던 이유들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2009년에 신종플루도 경험했고 2015년에 에볼라도 경험했잖아요. 이제 이런 이제 신종 감염병들이 유행이 시작이 됐을 때 백신 접종이 정말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이미 이제 알게 됐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빌 게이츠를 비롯한 이제 많은 국가들에서 백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세계 감염병 혁신 그룹이라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뭐 독지가들, 빌 게이츠를 포함한 독지가들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 여러 기업들이 이제 펀드를 모아서 거의 2조 원 넘는 펀드를 이제 모았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새로운 감염병 유행할 때 이제 이런 백신을 좀 빨리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좀 만들고 그 부분을 좀 발전시키자라는 부분들이 이미 2017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소들이 기존의 어떤 감염병에 대한 백신을 만들 때 단순히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만 만드는 게 아니라 추후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제 나타나면 그 만들고 있는 백신의 플랫폼에 새로운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만들면 금방 이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들을 이미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특히 미국이라든지 영국, 뭐 중국이나 이런 러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그런 플랫폼 기술들을 통해서 백신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백신의 시제품이 나온 데까지도 상당히 짧은 기간에 나올 수 있었고 또한 이런 기반된 플랫폼들을 통해서 백신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연구 기간도 짧아질 수 있었고 임상 연구의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백신 연구에 꼭 필요한 연구 단계를 빼먹었느냐 그러진 않았고요. 모든 단계는 다 거쳤는데 다만 그 거치는 과정을 뭐 A라는 거가 B가 예전에 A하고 비했다면 A하고 B를 동시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으로 단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백신이 실제 출시되기 전까지는 3단계 인체 대상 연구를 하게 돼 있는데요. 특히 3단계 연구 같은 경우는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백신들에서 3만에서 6만 명 이상의 연구들을 이미 진행을 했었고요. 또 게다가 또한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된 국가들을 보게 되면 현재 거의 2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예방접종을 해서 각 국가마다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된 있는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을 하려고 하는 백신들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거의 대부분 큰 문제 없다. 중증 부작용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번 플랫폼 중에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들도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이제 mRNA 백신이라 그래서요. 아주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mRNA는 어떤 거냐면 내 몸에 이제 mRNA의 유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내 세포에 들어와서 내 DNA 이런 데 섞여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냥 내 세포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백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항원 부분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 부분을 내 몸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내 혈액에 내보내게 되면 내 혈액에 다니는 면역 세포들이 이 항원을 이제 인식을 해서 면역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그 유전자만 취하는 거지 이 바이러스 자체를 키울 필요도 없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구조고, 또한 이 유전자는 내 몸에 들어와서 뭔가 DNA 섞여가지고 유전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킬 일이 없는 게 그냥 내 몸에 필요한 항원 단백질만 만들고 그냥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백신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연구의 개발 단계가 오래돼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렸어서 아직까지 상용화된 게 없었고, 이번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처음으로 상용화 됐는데 매우 안전하고 또한 효과적인 그런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맞기 시작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또는 이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뭐 존슨앤존슨 또는 얀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백신들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되게 획기적인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키워서 내 몸에 투여하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몸체는 다른 바이러스 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현재는 지금 아데노바이러스의 몸체에다가 그 안에 유전자만 바꿔서 아데노바이러스의 바깥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이 나타나게,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데노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 표면에는 돌기 단백질이 나타나니까 우리 면역계는 이 바이러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로 인식을 해서 면역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이제 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안전하게도 될 수 있고, 또 이 백신은 이미 에볼라에서 사용이 돼서 많은 사람, 거의 몇십만 명 이상에서 이미 예방 접종을 했었던 플랫폼이라 안전성이 많이 증명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내에서 또 들어올 백신, 노바백스에서 만든 백신은 이제 합성 단백질 백신인데요. 이건 기존에 이제 많이 썼던 방식입니다. 일단 항원에 해당되는 단백질을 다른 세포에서 증식을 시켜서 그거를 이제 농축시켜서 만든 패턴인데, 여기에다가 아주 효과 좋은 면역 증강제를 섞어서 효과를 아주 강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진 백신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다만 모든 백신들이 충분한 연구 과정을 거쳤고, 또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해서 안전성이 증명이 된 백신이기 때문에요. 이런 여러 가지 백신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또 효과에 대한 측면들도 뭐 효과가 뭐 60%내 90%내 다양한 효과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 부분은 대부분 90% 이상으로 대부분 백신들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백신이나 안전하고 효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올해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예방접종과 더불어서 코로나19의 유행 상황 자체는 많이 안정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만 이제 예방접종이 이제 단숨에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물량의 공급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인들의 대부분이 접종이 맞춰지는 시기는 올해 11월 말 정도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심스럽게 계속 생활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집단 면역과 관련해서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문제라든지 또한 예방접종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정돼야 올해 안에 집단 면역이 될 건지 아니면 한 2, 3년에 걸쳐서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종식은 언제 될 건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미 확산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방접종을 열심히 해서 중증 감염의 이제 빈도들이 떨어지게 되고, 또한 치료제도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해서 치료도 잘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느끼는 공포감들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많게 한 4, 5년 정도가 지나면 겨울에 아예 유행하는 그런 바이러스로 남을 거고요. 그때 돼서는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하거나 또 치료제를 통해서 잘 치료를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느끼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를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내과 뭐 선생님들이나 여러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종식은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리에서 코로나19의 공포가 사라지는 시기가 이제 코로나19의 종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지는 마시고, 다만 이제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공포감도 점차 이제 줄어드는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요. 많이 고생하셨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아이들과 지내시면서 아이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 특히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위생, 또 일단 사람 많은 데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 예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로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